자, 보겠습니다. 시제. 시제는 우리가 12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12가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큰 범주에 첫 번째가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현재 시제고요. 여기가 전체가 과거. 마지막이 미래입니다. 근데 각각의 시제가 4가지로 나눠져요, 또. 어떻게? 여기 하나 더 포함됩니다.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12개가 되는데, 여기 현재라고 하지 마시고,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이렇게 쓰시는 게 안 헷갈려요. 큰 범주랑 헷갈리니까. 자,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걸 먼저 알려주자면, 시험 나오는 걸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재랑 미래.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 또는 현재 완료랑 같이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과거 완료의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해줄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뒤에서 하겠지만은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대충 설명을 한번 봐볼게요. 현재는, 자, 그날 아침을 먹는다.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나타낼 때, 또는 진리. 바뀌지 않는 진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제로 무조건 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뒤로 가게 되면은 시제 제약이라는 걸 설명을 해줄 건데, 시제 제약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거 얘네들은 시제 제약을 일단 알려줄게요. 현재 진행 시제는, 자, 형태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고요. 뭐뭐 하고 있다. 현재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제를 말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느낌이죠. 어떤 선이나 면의 느낌이 들어줘야 됩니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는 것.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랑 구별을 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 자, 비슷한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데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사 중에 또 이제 배울 텐데, 진행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진행형이 안 된다면 현재 완료 진행도 안 돼요. 하지만 진행형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이나 의미만 살짝 다를 뿐이지 문법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단순 과거.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근데 시제 제약 다 무시하고 과거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 맨날 나오는 게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발명했다, 또는 콜럼버스가 언제 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따 설명하겠지만, 시제 제약 무시하고 무조건 과거로 씁니다. 시제 제약 이따 설명해 줄게. 다시, 과거 진행은 말 그대로 과거의 진행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였죠. 얘는 과거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과거까지인데 과거보다 빠른 과거도 있잖아요. 그때로 우리가 이걸 대과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과거까지예요, 이것도. 근데 과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과거 완료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뭐 한 거야?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단순 미래에는 그냥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이나 의지 표현. 미래의 일 또는 의지 표현. 일 같은 경우에는 의지 표현이 있죠. 뭐뭐 할 거야? 이런 표현들 있습니다. 미래 진행은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시점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미래 완료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래 시점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뭘 쓰는 거야? 미래 완료 진행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현재와 미래의 구별, 그 다음에 현재 완료랑 과거의 구별, 그 다음에 과거랑 과거 완료의 구별, 또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의 구별,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단순 현재 시제라고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현재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나타낸다? 현재 상태, 습관적인 행동, 일반적인 사실, 속담, 불변의 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이는 지금 고등학생이고 어디서 산다? 런던에서 산다. 현재 상태죠. 자, 그는 학교에 가기 전에 치아를 닦는다. 습관이죠. 자, 불변의 진리.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둔다. 불변의 진리죠. 다 뭘 썼어요? 현재를 썼죠. 쉽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자,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를 쓴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래랑 현재의 구별이에요. 이게 바로 선생님 첫 번째 말했던 거. 봐보세요. 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봄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봄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하지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comes가 맞냐 아니면 will come이 맞냐를 물어봐요. 아까 말했던 미래와 현재의 구별을 물어봅니다. 이때 will come을 쓰면 안 되고 comes를 쓴다고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뭘 쓴다? 현재를 쓴다. 이걸 이게 조건, 이게 외워줘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다음 볼게요. 비가 내일 온다 하면 나는 집에 있겠다.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하지만 뭘 썼어요? rains를 썼죠. will rain이 아니라. 이때 마찬가지로 will rain이 아니라 rains로 골라줘야 돼요. 자,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를 다 알려줄게요. 자, i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외우는 뜻은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 접수사라고 그래요. 조건의 부사절만 쓸게요. 조건의 부사절에 쓰이는 if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이때 뭐 한다고? 미래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로 무조건 바꿔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if가 조건 부사절로서 뭐뭐 한다면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절에 쓰이기도 합니다. 명사절. 자, 우리가 간접 의문문 배운 학생이 있을 건데 간접 의문 의주동 잘 기억나죠, 여러분? 의주동. 의주동 기억납니까?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if를 쓰고 주동사를 쓰거든요. 인지 아닌지. 자, 명사절 할 때는 뜻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돼요. 이때는 미래를 꼭 쓰는 게 아니라 미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의미면 미래를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른쪽 잠깐 보시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해석이 인지 아닌지죠.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이죠. 이때는 내일이라는 미래 부사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will rain인지 rains인지를 물어봤다면 답은 will rain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쉬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if가 명사절을 쓸 때는 이 목적어 자리에만 쓰여요. 이렇게 쓰이는데 그죠? 여기 있는 동사가 방금 나온 것처럼 모른다 이런 게 잘 나오고 또는 물어봤다 이런 것들 또는 뭐 잘 모르겠다 또는 궁금하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이런 몰라서 물어보는 행동이 많이 나와요. 뭐뭐인지 아닌지 모른다, 궁금하다, 물어봤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의 부사절은 어떻게 생겼어? if 주어동사, 주어동사 또는 주어동사, if 주어동사 이런 구조잖아요. 딱 끊어져 가지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방금 조건이었어요. 조건. 뭐 조건에는 if만 있는 게 아니라 unless도 있습니다. unless도 있어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의 의미죠. 그 다음 when을 설명해 줄게요. when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것은 언제죠? 언제. 그죠? 그 명사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사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는 뭐 의문사. 명사절에 쓰이는 경우도 의문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절에 쓰이거나 또는 의문사로 쓰였을 때는 뜻이 뭐냐면 언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꼭 미래를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의미의 미래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게 바로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쓸게요. 시간의 부사절에 쓰였을 때는 해석이 뭐뭐 할 때라고 되죠. 이때는 자 미래가 안 돼요. 미래 안 되고 미래를 현재로 꼭 바꿔 써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when이 뭐냐면 관계부사 when이 있어요. 관계부사 when이 있는데 이거는 해석이 딱히 없어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앞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when을 쓰고요. 그래서 when 이하가 이 시간의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기억나시죠?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뒤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뒤에 시간의 부사가 빠지고. 기억나세요? 뒤에 시간의 부사가 빠져있긴 합니다. 아무튼 꾸며줍니다. 이럴 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이 의문사로 명사절을 쓰이는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나는 모르겠다. 언제 그가 올지. 이럴 때는 will come이냐 comes냐 물어봤을 때 will come이 나타나는 거죠. 둘 다 간접 의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이 부분하고 이거 있죠. 이 명사절과 이 문자가 다 뭐라고? 두 개 뭐라고 다? 이게 간접 의문이라는 거예요. 간접 의문. 간접 의문.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해석만 정확히 하시면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봐볼까요? 어머니는 압니다. 시간을 어떤 시간? 그가 올 시간. 꾸며줬죠? 꾸며줬잖아요. 해석 딱히 안 되죠. 이게 바로 뭐야? 관계 부사 when이에요. 미래 의미이기 때문에 will come을 쓴 거야. 이때 will come인지 아니면 comes인지 물어봤을 때 will come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뭐라고 했어? 시간과 조건일 때는 미래를 현재로 쓰는 거야. 다른 거에서는 그냥 미래 쓰는 거야, 미래면.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래랑 현재 구분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과거에서 뭐가 나오는지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과거의 행동이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있잖아요. 볼게요. This morning 밑줄. 이게 바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부사죠. 그래서 과거를 쓴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현재냐 과거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changed냐 have changed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거는 여러분 과거 부사는 어때요? 과거라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완료는 근데 잘 기억해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점이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과거 부사랑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봐봐, 여러분 봐봐. This morning이 만약에 뒤에 안 달려 있다면 I changed를 쓰든 I have changed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 I changed를 쓰게 되면 번호를 바꿨는데 지금은 그 바꾼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언급을 안 하는 게 changed예요. 근데 have changed를 쓰게 되면 아직도 그 바뀐 번호를 쓰고 있다라는 뜻을 추가해 주는 것 뿐이야.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어감으로 시험 내는 건 없고 이렇게 딱 줍니다. 과거 부사가 있다면 과거 시제가 답이고요. 과거 부사가 없이 뭐 뒤에 since 같은 게 있어요. 뭐 이유로 쭉 이런 의미면은 현재 하려고 답이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또 현재 하려면 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보세요.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문장이 쉬운 거고요. 뒤에 나오는데 봐봐.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발명했습니다 했잖아요. 당연히 과거 부사는 과거를 쓰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뭐 됐을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king 세종 invented인지 아니면 have invented had invented인지 이렇게 시험을 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학생 했는데 헷갈리는 거야. 봐봐. 나는 배웠습니다. 뭐라 배웠어? 세종대왕이 발명했다고 배웠어. 그럼 봐봐. 배운 시점과 발명한 시점 비교해봐. 뭐가 빨라? 배운 게 빨라? 발명한 게 빨라? 그러면은 과거보다 빠른 과거는 원래 뭐라고 배웠어? 대과거라고 배웠어. 대과거. 헤드피피를 배웠죠. 근데 헤드피피를 쓰면 틀려요. 왜? 얘는 뭐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를 써야 돼. 얘는.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경우 또는 과거 완료나 대과거를 써야 되는 경우에 그냥 과거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과거랑 과거 완료의 구별이에요. 알겠죠?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뭐였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미래 시험을 바꾸잖아요. 약간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외워서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자, 미래 시제 볼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미래랑 현재 구별이 있었잖아요. 미래에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말 그대로 자, 뭡니까? 말 그대로 미래의 의미일 때 또는
아까 의지 표현 말했죠. 의지 표현. 그래서 말하는 시점에 결정한 일. 이게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 뭐뭐 할 거야? 이건 의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래가 왔기 때문에 미리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내년에 18살이 될 거야. 단순 미래고요. 그 다음에 조는 지금 병원에 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그를 방문하겠다. 라고 결정했죠. 의지 표현하고 있죠. 네, 의지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이거 뭐 둘이 구분하는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미래는 미래구나. 미래랑 현재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일반적으로 애정을 나타내요. 애정. 그래서 will과 약간 느낌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차피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냥 be going to는 will과 유사하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동사는 MID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것입니다. 각각의 멤버의 역할을 결정하겠습니다. 언제? 다음 수업에. 예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교통 상황이 끔찍합니다.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비행기 놓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을 표현했습니다. 자, be about to도 미래음인데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막 뭐뭐 하려고 하다는 뜻이고요. 그녀는 막 직장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표현이 이 세 개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뒤에 나오겠지만 설명할게. 뒤에 나오면 미래 표현 또 하나 더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동사를 물어봤잖아요. 밑줄 칠게요. 2 days ago. 이틀 전에 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과거 부사죠. 과거 부사는 뭐가 필요해 무조건? 과거 시제에 동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과거가 필요하겠죠. 단순한 과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이의 과거가 뭐죠? bought. 제니는 샀습니다. 선물을 시스터에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예정이래요. 그러면은 be going to 쓰면 되겠죠. is going to 사다, 방문하다, visit. 근데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수능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 같은 거는 뭐 알면 좋겠지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스타일. 자, 좋죠.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시간을. 어떤 시간? 그가 내일 도착할 시간 꾸며줬죠. 그럼 이 외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아까 침에 언제라고 되는 게 있었고 뭐 할 때라 되는 게 있었고 해석이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 중에 어떤 게 1, 2, 3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죠? 언제가 아니죠. 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밥 먹었니? 언제 도착하니? When will he arrive? 이런 것들이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고요. 또는 I wonder when he arrive. 이런 것들. 이거는 명사 꾸며줬죠. 명사를 꾸며줬다는 것은 명사 꾸며준 우리가 뭐라 불러? 형용사절을 이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뭐였습니까?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그래서 미래가 뭐합니까? 가능해요. 가능. 그래서 이때 arrive를 쓸 것이냐 아니면 will arrive를 쓸 것이냐인데 미래를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이니까 will arrive. 이게 답이죠. 여러분 내가 아까 쓸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if는 두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사절과 명사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부사절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명사절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우리 품사처럼 가는 거야. 형용사절. 이렇게 외우면 좀 나을까요? 부사절 때는 뭐 한다고? 미래를 못 쓴다고. 현재를 바꿔준다고. 나머지는 뭐 한다고? 미래 가능하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외우실 수 있으면 다 외우시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92년에 과거 부사기도 하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무조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discovered.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역사적 사실인 경우는 대과거로 착각되게끔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인 것들은 그냥 중학교 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 나왔잖아. if가 명사절이면 미래 가능이에요. 근데 부사절일 때는 안 되죠.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소풍에 참여할 것입니다. 뭐 한다면? 내일 날씨가 맑다면 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부사절로 썼죠. 어떤 부사절? 조건 부사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 한다면 해야 되죠. 이때는 미래를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 현재니까 is에 해당하는 is. will be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구별할 수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시고. 헷갈린 사람은 해석으로 푸시면 됩니다. 부사절 때 해석이 뭐였어요? 뭐뭐 한다면이었고요. 부사절 때 뭐뭐 할 때였죠? 이거 외쪽은 다 미래 가능이에요. 뭐뭐 한다면과 뭐뭐 할 때. 근데 여러분 시간의 부사절 더 있죠? before, after 이런 것도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이해되죠? 조건절도 unless 이런 것도 부사절입니다. 조건의 부사절. 틀린 거 고치래요. 자, 밑줄 칠게요. every 4 years는 뜻이 뭐냐면 4년마다라는 뜻이에요. 4년마다. 4년마다는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단순 현재 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o가 아니라 take 쓰면 되겠죠. 이런 것도 궁금한 사람이 있어. 선생님 everyday에 s 안 붙는다고 배웠는데요. 여기 s 왜 붙었죠? every는 여기서 모든이 아니라 뜻이 뭐뭐마다의 뜻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모든이라 뜻일 때는 안 되지만. 자, when 해석해 볼까요? 그가 집에 왔을 때 우리는 외식을 하러 갈 것이다.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죠. 그러면 무슨 접속사야?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접사기 때문에 will come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comes가 되줘야겠죠. 주어가 단순일 때 s 붙여주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last week 밑줄 이거는 과거 부사죠. 그러면은 will hold가 아니라 과거니까 그냥 held.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안 내요. 미래냐 과거냐는 안 물어봐요. 과거냐 현재 완료냐를 물어봅니다. 이런 스타일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세 가지 맨 처음에 그만 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구분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칠까요?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과거 부사죠. 과거 부사가 있으면 뭘 써줘야 됩니까? 과거 동사를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많은 해 지난해 뭐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자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과거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performed가 된다는 거죠. 그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의 수를 한 방에 넣었던 어떻게? 고리를 던지는 세트만 제외하고. 이때 여러분 언론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only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 푸선 여기서 지금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 얘는 과거 동사입니다. 아무튼 과거 부사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가 맞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는 받았습니다. 자, 공짜 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디에 다니는? 헬스클럽에 다니는 공짜 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6시에 아침에 요즘에 뭐 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요즘에라는 것은 반복되는 습관이죠. 현재 습관이죠. 현재 습관. 그래서 gat이 아니라 get를 써줘야겠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 to go there는 뭐냐면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썼죠. 시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맨날 나오니까. 자, 이어 보겠습니다. 자, 1969년에 이거 뭡니까? 과거 부사죠. 그럼 과거가 나와야겠죠? 닐 암스트롱은 되었습니다. 과거 잘 썼죠? 첫 번째 인간이 되었습니다. 뭐 했던? 밟았던. 꾸며줍니다. 밟았던. 뭘 봐봐? 달을 밟았던. 첫 번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동사 1과 동사 2죠. 그러면은 시제 일치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speak의 과거가 뭐죠? spoke.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에게는 한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뭐 큰 도약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됐죠, 여러분? 과거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 써야 된다. 근데 병렬 구조를 냈죠. 되고 말했다. 그래서 말했다를 앞에 거 보고 풀 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자, 진행 시제 보겠습니다. 진행 시제.
진행 시제 보겠습니다. 진행 시제는 어떤 시점에 진행되는 행위나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었다면은 비동사를 현재를 써가지고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하면 되고요. 그죠? 과거 시점이었다면 비동사를 과거로 써가지고 뭐뭐 하고 있었다 하면 되고요. 미래 시점에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하려면은 미래 진행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동사가 뭐예요? will be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업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제인데 현재에도 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공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미래잖아요. 미래죠. 근데 미래죠. 하지만 뭘 썼어요? 현재 진행을 썼죠. 그냥 가까운 미래 또는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진행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라는 내일 방을 청소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will clean이 아니라 is cleaning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시스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라고 할 때 진행형으로 is getting married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 뭐가 있냐면 감각, 그 다음 소유, 인식,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보세요.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C가 있고 watch가 있잖아요. C는 어떤 거냐면 자 봐봐. 나는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죠. 그러면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이 있죠. 이게 C예요. 그냥 보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보고 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고 있다지만. 근데 여러분 watch가 있죠. watch는 어떤 게 있냐면 의지가 들어가요. TV를 본다라든가 이럴 때 내가 뭐 뭔가를 보려고 의지를 갖고 보는 게 watch입니다. 그런 거는 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봐봐. hear 같은 경우에도 듣다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렸죠? 듣기 싫어 들리는 게 hear예요. 근데 여러분 listen to는 뭡니까? listen은 뭐예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여러분 hearing 테스트는 들리세요? 청각 테스트. listening 테스트는 듣기 테스트. 우리 그 막 이렇게 1번 해가지고 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듣기 테스트, listening 테스트라고 하죠. hearing 테스트가 아니라.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listen은 진행이 돼요. 근데 hear는 진행이 안 됩니다. 듣고 있다가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듣고 있다지만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feel도 이제 느낀다.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소위 볼게요. have는 가지라고 belong to 몸에 속해 있다. 이 핸드폰 내 거야. 근데 내가 던져라 내 거고 어디 갖다 놔 내 거죠.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꼭 감싸 안고 있어야만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거인 상태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쓰면 안 돼요. 자, 알다, 믿다. 이것도 그냥 아는 상태. 나는 이 상훈이라 학생을 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는 상태죠. 내가 뭐 동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알고 있다, 믿고 있다 마찬가지. 감정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태도 뭐뭐이다. 나는 예쁘다. 그럼 예쁜 상태인 거고요. 나는 엄마를 닮았다. 닮은 상태인 거죠. 진행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알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watch나 그 다음에 listen 얘네들은 진행을 쓸 수 있어요. 진행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가능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다도 뜻도 있지만 만나다의 뜻도 있거든요. 만나다 그럴 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have 있죠. have가 먹다에 뜻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시간 등을 보내다의 뜻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먹다를 많이 들어봤고요. 시간을 보내다 할 때 우리가 have fun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또는 have good time 이런 표현 할 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말을 하자면 진행이 안 되는 동사를 우리가 상태동사라고 보통 말을 해요. 상태동사. 한 번에 말할 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동작동사라고 합니다. 동작이 느껴지면 하는 거고요.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동작이 그런 게 없으면 상태가 나타내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의 뜻일 때는 이렇게 일반 시제는 쓸 수 있지만은 진행 시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고 있니? 라고 할 때도 우리나라 말로 보고 있니지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뭐 동작을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리젠블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리젠블 특히나 리젠블은 좀 잘 나옵니다. 진행도 안 되고요. 수동도 안 되고요.
자, 완료시에 보겠습니다. 완료시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는 가방을 막 싸는 거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막 가방을 다 싸는 거 마쳤다. 그러면 과거부터 싸가지고 지금까지 끝낸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완료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본 적이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는 태어나 지금까지 미국에 2번 가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보세요. have lost가 나와 있잖아요. 그냥 lost도 문법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he lost his wallet 하게 되면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have lost를 쓰게 되면은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못 찾은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근데 이런 시험은 내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건 이제 중등 스타일이고요. 아까 말했던 과거랑 현재 완료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since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필요해? 현재 완료가 필요한데 시험에서 뭐가 나온다고? has increased냐? 아니면 increased가 나와요. 자, 2002년부터 외국인, 어떤 외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뭐 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잖아.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 현재 완료 써줘야 돼요. 근데 과거 시제는 언제 쓴다고 해서 꼭 쓰는 경우는 과거 부사만 있을 때 2002년에 였다면 그냥 이게 답이겠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명확한 과거 시점일 때는 뭘 쓴다고? 명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거나 의문사 when이랑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완료는 뭐였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였어. 그래서 when은 뜻이 뭐야? 언제죠? 뭐 언제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시점이야. 그냥 점이야, 점. 현재 완료는 선이나 면이고. 그래서 when이랑 같이 못 써요. when이랑 when did you finish it?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의인다는 거야. 이걸 골라야 될지 이걸 골랐지 물어본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 끝냈니? 라고 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시점이기 때문에 when이랑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래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도 쓸 수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랑은 안 돼요. 언제 그것을 끝내왔니? 말이 안 됐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형태는 헤드 PP고요. 그 다음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루는 시점이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봐볼게요. 여러분 봐봐. 밑줄 치세요. 피터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뭐 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다. 그녀가 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죠. 과거의 경험.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다. 자, 미래 완료는 by tomorrow 밑줄. 미래 시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 by tomorrow, 여기가 지금 뭐야? 미래의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 완료가 되는 거야. 내일 되면 이 일을 끝낼 것이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현재로 표시하지 않은 거예요. 시제일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게 바로 여러분 시제 제약이에요, 시제 제약. 시제 제약이라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시제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시제 제약을 무시하는 게 시험이 납니다.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제한이 없다. 종속절이. 근데 주절이 과거일 때는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주어 동사 나왔는데 대절 나오고 조동사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주절이에요. 여기가 주절이고 이게 종속절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현재가 나왔다면 여기는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 모든 시제가 올 확률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의미가 맞게 써줘야겠지만. 근데 여기가 과거라면 제약이 걸려요. 과거 나오면은 뒤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 이런 게 밖에 안 와요. 물론 이제 과거 진행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제가 이렇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 제약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뭐 했다고?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아픈 거랑 생각하는 게 똑같다면 워즈를 쓰는 거고요. 그 전부터 그때까지 아파왔다면 헤드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쓴다는 거죠. 제약이 이게 제일 걸린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is를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he is 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 상황이라고 제약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과거랑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불변의 진리나 습관적인 동작 또는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뭘로 써? 현재 또는 그죠? 역사실은 과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뭐가 나왔어? 과거 나왔잖아. 근데 여기가 현재 나와버렸단 말이야. 원래는 틀려요. 하지만 예외라는 거죠. 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진리잖아. 진리. 진리이기 때문에 said가 나왔지만 보일스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우연히 이때 발견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배운 게 빨라, 발견한 게 빨라? 발견이 빠르잖아. 근데 여기서 뭘 쓴다는 거야? had discovered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쓰지 않고 discover 쓰는 이유는 뭐라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시제 제약인 상황에서 내는 거지 그냥 물어보면 이걸 누가 못 풉니까? 과거 상황인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진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었죠. 천동설이라 그러나? 그걸 믿었었죠. 그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밝혀지잖아요. 잘못된 진리는 그냥 시제 맞춰 쓰시면 됩니다. 과거 일이면 과거 일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자, 그녀는 압니다. 나의 주소를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는 것은 인지나 인식을 나타내죠. 인지 동사는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know라든가 understand, believe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는 인지 동사예요. 아까 나왔었죠. 감정이나 인지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된다고. 소유나. 기억나시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뭡니까? she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knows.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자 요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시점이 바로 뭐야? 과거야. 근데 요리를 안 해봤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과거인 대과거부터 그치 지금 못하는 과거까지 못한다는 거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완료 시제로서 had pp죠. had pp. 다음은 head가 됩니다. 완료가 언제 되는지 보세요. 언제 되고 있어? 과거에 되고 있죠.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 앞에 해제 있잖아요. 완료 시제라는 거죠. 그럼 finished그렇죠? 그녀는 자, 막 끝냈습니다. 그녀의 과학 과제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since 다음에 과거시 나왔죠. since가 나왔을 때는 뭘 쓰라고? 완료를 쓰라고. 그래서 have passed.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거랑 현재 완료 구분 나온다고 했었죠? 과거를 꼭 써야 되는 경우는 과거 부사가 있을 때. 현재 완료를 꼭 써야 되는 경우는 since가 있을 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으로 만난 지 10년이 지나갔다. 만난 게 뭐야? 만난 게 바로 과거야. 만난 게 과거야.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가 총 몇 년 된 거야? 이게 총 몇 년인 거야? 이게 10년인 거야. 합친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과거동사 나왔네. 나의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말한 것이 빨라요? 시작한 게 빨라요? 시작한 게 빠르죠. 하지만 얘는 원래는 이제 헤드 미건을 써줘야 돼.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됩니까? 무조건 과거이기 때문에 비겐을 써준다는 거죠. 헤드 비건 쓰면 틀려요. OW 유지할 때. 여러분 그 수능 스타일은 뭐 고치라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거나 밑줄 치고 만약 틀리냐야. 그러면은 이 둘을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을 고르셔요. 물었습니다. 왜는 여러분 특정한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특정 시점인 경우에는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는 보통 현재 완료냐 과거냐 많이 물어봅니다. 뒤 보니까 에서대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 물론 이거 보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거로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When did you go? 이렇게 해줘야겠죠. 언제 사무실에 갔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그 영화를 한 번 더 본다면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잘 썼죠. 나는 그것을 3번 보게 된다. 그럼 봐봐. 지금까지는 총 몇 번 본 거야? 여기가 현재야. 지금까지 몇 번 본 거야?
여기까지 합쳤을 때는 이게 총 몇 번이야? 2번인 거야. 근데 한 번을 더 보이게 되는 미래가 되면은 이 부분이 미래 시점인 거죠. 한번 보게 되면은 총 몇 번이 되는 거야? 다 합치면 이게 한 번 보니까 총 몇 번이 돼? 총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완료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라 옛날부터 미래까지 합쳤을 때 그래서 will watch가 아니라 will have watched.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 한 번 더 보면 뭔 말일 것이다. 또는 언제쯤이 되면 뭔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아팠다. 자, 봐봐. 방문을 한 게 과거죠. 방문한 게 과거죠. 과거. 이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팠다는 것은 일주일 전이라는, 그렇죠, 일주일 전이라는 과거 이전 과거인 대과거부터 그 방문했던 시점까지 합쳤을 때 총 얼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야. 그래서 과거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까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과거 완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has been이 아니라 had been. 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아까 선생님 말했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됐습니까? 자, 오른쪽 아래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칩니다. In the summer of. 자, 2001년 여름에, 이건 뭡니까? 과거 부사죠. 자, 뭐로 물어봤어?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 물어봤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때 뭘 쓰라고? 과거를 쓰라고. 과거 부사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간단하죠? 이런 건 진짜 1초 문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since 보이십니까? 마찬가지로 과거냐, 현재 완료냐 물어봤어요. since 있죠? 그 다음 과거 시점 있죠? 그러면 인류가 불을 발명한 이후로 쭉 대기 오염이 우리와 함께 했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지금까지잖아. 이 과거부터 언제까지야? 지금까지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과거를 쓰는 경우는 과거 부사, 현재를 쓰는 경우는 since가 있을 때. 자, 그 다음 last Saturday 밑줄 치고 지난주 토요일은 뭡니까? 과거 부사죠. 그러면 뭘 써야 돼? 과거를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냐 현재 완료냐 물어봤어요. 간단하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몇 초 안에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어디에도 since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부사도 없죠. 이건 해석 문제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자, I have lost my key라고 하면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옷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였었죠. 기억나세요? 근데 I lost my key는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가보세요. 과학자들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커피를 마시는 건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거나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들은 정답을 안 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있대. 그러면 지금 논쟁을 해, 안 해? 지금은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은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지금도 논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 얘는 지금도 해야 돼. 이거는 지금은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언급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상태야. 알면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무조건 현재 완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기유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스텝 1, 2, 3 하겠습니다.